네, 저도 건강이 안 좋으신데 계속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혹시 그래도 제가 여쭤보는 질문 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그냥 짧게 거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가에서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 증인에게 국회를 봉쇄하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을 하러 못 들어가게 막아야 한다. 들어가려는 국회의원은 체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신 적 있습니까? 그것도 참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럼 국회를 봉쇄하려면 경력 몇 명이 필요하냐? 오늘 밤 경력 몇 명을 준비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좀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증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국회 울타리는 2.5km, 울타리도 낮아서 여성들도 쉽게 월담할 수 있는 곳이고 국회는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출입문은 7개인데 문 하나 막는데도 5개 중대 300명은 필요하다라고 하셨었어요. 이건 맞습니까? 그것도 사실 뭐 공소 사실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계엄 초기 국회에 투입된 경력은 5개 기동대 300명에 불과했었죠. 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안가에서 대통령 또는 국방장관으로부터 방첩사를 지원해라, 방첩사를 지원해서 정치인 등을 체포해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공소 사실과 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 같습니다. 네. 안가에서 대통령은 주로 국회의 탄핵, 특검, 예산, 반국가 세력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통령 말씀 중에 국방부 장관이 A4 용지 문건을 증인과 김봉식 청장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것도 공소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A4 용지에 2200 국회와 같이 시간과 장소 몇 군데가 기재되어 있었죠. 그건 이제 공소 사실 내용입니다. 증인 검찰에서 김용현 장관이 문건을 나눠줄 때 대통령이 계속 말씀 중이라서 꼼꼼히 읽어볼 수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조서 내용도 지금 그 공소 사실 관련돼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네, 짧게 거부 의사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통령께서는 하던 말을 계속했다는 것이고 A4 문건에 대한 말을 하거나 설명한 건 아니겠네요. 죄송합니다. 예. 네. 증인께서는 이 A4 문건에 대해서 조악한 수준이었다. 경찰청장으로 증인이 알아야 할 내용이 없었다. 실제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문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읽어보지도 않았고 증인의 배우자가 찢어버리라고 하여 찢어버렸다. 21시 30에서 22시경 김용현 장관이 전화하여 좀 늦어질 것 같다라고 하였음에도 증인은 이 이야기를 나한테 왜 하지? 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건강이 매우 안 좋아서 조사받기 참 어려우신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실에서까지 이렇게 여러 번 조사를 받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검찰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제 상황을 충분히 이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응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선망 증세가 혹시 있다던가 치료 중에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제가 여기 지금 조사 시간이 뭐 적게는 1시간부터 많게는 뭐 7시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이에 계속해서 휴식을 계속해서 취하면서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병원에 있을 때는 뭐 그 베드에 거의 뭐 누워서 조사받다시피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증인께서는 계엄 당시에 불과 3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네. 또 수많은 전화를 걸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동시에 전화가 오기도 하고 경찰의 무전도 실시간으로 오갔을 테고 증인의 참모들부터 보고받고 또 지시 내리고 경찰청 간부들과 전국 시도경찰청 참석하는 국관회의도 주재하셨습니다. 맞죠? 예, 맞는데
그 경찰청장실에는 무전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상황실에는 그 무공화 회의실에는 있습니까? 거기도 없습니다. 어쨌든 계엄 당시의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초유의 사태고 또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좀 많이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이렇게 온갖 전화 그리고 회의 주재하시고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리고 계엄 당시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 받으실 때는 안타깝게도 건강이 더 많이 악화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실 때는 그 계엄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해서 진술하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경찰에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갑자기 이제 폐렴 증상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선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장시간 이렇게 집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하나고 두 번째는 호중구 수치가 급속도로 저하되면서 감염에 극히 취약한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역격리 병실로 이제 별도로 입원시키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입니다. 네. 삼청동 안가 관련 여쭤보겠습니다. 12월 3일 19시 30분경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 국방장관, 경찰청장인 증인 그리고 김봉식 서울청장 만나셨죠? 그거는 아까 청구인 쪽 그 질문에 네. 대답한 수준으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증인께서는 이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경찰이 중요하다, 치안 질서 유지를 잘 해줘야 한다 이 말씀은 들으셨습니까? 그 이제 자꾸 같은 말씀을 드리게 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아까 청구인 쪽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린 취지로 같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 주면 증인의 그 형사 사건에서 불리해진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뭐 분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 형사 재판이 지금 공판 준비 기일 단계에 있고 제가 변호사로부터 들은 말에 의하면 아직 그 기록도 다 복사되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증인 그 안가에 갔던 것은 대통령이 불러서 저녁 식사를 하는 줄 알고 갔다가 사실은 저녁 식사도 하지도 못하고 불과 한 10분만 있다가 나왔는데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요. 증인은 결국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로 구속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증인 지금이라도 대통령에게 본인이 이용당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진술해주고 상처 입은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밝힐 생각 없습니까?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제가 기소된 형사 재판에서 여러 절차들이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진실은 증인의 형사 재판이 끝나길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공판이 지금 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공판 결과를 통해서 확인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안가에서 국방부 장관 김영현이 증인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A4 문건을 각각 나눠줬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그냥 같은 맥락으로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묻는 말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실 거고 어떤 부분은 답변을 안 하실 생각인가요? 공소 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소가 돼서 공판이 지금 시작이 됐고 다분히 초기 단계인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떤 증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8차 변론 기일에서 이 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본인이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이 증언한 이후에 진술한 게 있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날 안가에서 김영현 장관이 증인과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에게 국회 외곽에 배치할 경찰 병력을 종이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피청구인이 진술한 바 있거든요. 안가에서 김용현 장관이 증인과 김봉식에게 종이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국회 외곽에 경찰력 배치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공소 사실을 통해 가지고 확인될 걸로 생각합니다. 피청구인 본인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D타임이 되기 전에는 국회에서 너무 가까이 있지 말고 멀리 배치했다가 계엄이 선포되면 즉시 출동하여 배치하라는 말을 피청구인이 김용현 장관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이것도 답변 안 하시겠어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게 형사 재판을 통해서 확인돼야 될 내용입니다. 예. 이 8차 변론을 포함해서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 증인 혹시 TV나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그 지난주에 그 1차 항암 주사를 맞고 지금 회복 기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제 건강 문제 외에는 뉴스라든지 이런 거를 팔로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뭐 전혀 좀 뉴스를 좀 안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증언도 혹시 보거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이 없어요? 좀 방금 우리 그 말씀하시는 것 듣고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으셨습니까? 네. 사실은 이 내용은 증인이 검찰에서 10번 이상 조사를 10번 정도 조사 받으셨는데 그때도 나오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이 심판정에서 8차 변론 때 피청구인이 처음 얘기한 것이거든요. 증인도 증인 재판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런 거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변호인을 통해서 확인한 바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성실하게 준비를 해 왔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 건강이 그 정도까지는 여력이 없어서 일단은 제가 검찰에서 조사받았을 때까지 그리고 12월 3일 당일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성실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 봉쇄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문사항은 5항입니다. 신문사항을 좀 요약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선포된 이후에 국회를 봉쇄했다가 나중에 일시적으로 일부 국회의원과 출입증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출입을 허용했다가 포고령이 선포된 이후에 다시 한번 전면 봉쇄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 사실은 인정합니까? 그것도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내용이고 공소 사실에 포함된 내용이라서 아직 그 증언들을 어떻게 동의를 할 것인지 여부가 아직 변호인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태라서 아직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거니와 또 증인 13만 경찰의 수장 아니었습니까? 증인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한다면 증인의 형사재판에서도 불리하건 유리하건 법적인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사실에 관한 것은 답변해 줄 수 있지 않아요? 형사재판 통해서 제가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어떤 제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제가 밝히고 제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질 것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매번 다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 받으신 것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이건 그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받은 이후에 조서를 다 열람하고 서명 날인한 것도 맞지요? 그건 맞습니다. 조심은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